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드린 대로 공매도 순보유잔고 대량 보유자 창구를 포함한 HLB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창구들의 최근 1년 거래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서 그들의 움직임과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그와 동시에 주가의 긍정적인 파와 부정적인 파를 분리해보는 HLB 유튜브 컨텐츠상 유례 없던 분석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다른 증권사 HTS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쓰는 미래에셋 HTS도 수많은 차트를 제공하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지만, 공매도 잔고에 대한 차트는 제공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순 잔고 데이터는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한 선 차트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엑셀 차트와 VBA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엑셀의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줄여서 VBA를 이용해서 코드를 짜면 이런 차트들은 물론 HTS와 연동해서 자신만의 자동 매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만져보다 보니까 며칠간 유튜브랑 블로그를 뒤져가면서 향후 HLB 분석에 활용할 VBA와 매크로 코딩을 70% 정도 완성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LB의 최근 1년간 일봉인데 가운데 진한 노란색이 공매도 잔고 변화입니다. 보시면 24년 초부터 3월까지 주가가 큰 상승을 하는 동안 공매도 잔고가 크게 감소한 게 보일 텐데 그래서 제가 계속 작년 큰 상승 원인을 공매도 쇼커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24년 1월 11일 약 460만 주였던 공매도 잔고가 12만 9천 원을 찍던 시점에는 약 290만 주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약 170만 주 현물 매수가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70만 주면 중간값으로 8만 원만 잡아도 1,300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아무튼 횡보하던 공매도 잔고는 5.17 사태 이후 260만 주까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감소를 했는데 이건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9월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자 공매도 잔고는 다시 330만 주까지 증가했는데 10월 개파락 직후 11월까지 다시 260만 주로 감소, 그리고 최근 12월 23일까지 다시 30만 주가 증가해서 290만 주가 됐던 잔고는 최근 반등과 함께 약 260만 주까지 재감소했습니다. 단순하게 이 자료로만 1차 분석을 하면 시기마다 거래량 차이는 좀 있지만 24년 1월부터 3월까지 큰 상승과 5.17 직후 1, 2, 3차 반등, 그리고 최근 반등까지 공매도 세력이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5.17 때는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게 없기 때문에 5.17 급락 자체는 공매도 세력의 매매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법인이나 차명으로 매매를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경우의 수를 넣어버리면 두통으로 이제 병원을 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5.17 때는 216과는 다르게 수급이 안 빠졌습니다. 예.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차트를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집중하시거나 두세 번 들으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검정색 굵직한 선이 최근 1년간의 LB 주가 흐름이고요. 중간에 이제 들쑥날쑥 튀어나온 선들이 이제 모건, JP 모건, 메릴린치의 매매 흐름이고, 초록색 점은 미래에셋의 매매 흐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선들이 폭만 다를 뿐 비슷한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모건, JP 모건, 메릴린치가 최근 1년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LB 거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간중간 거래량이나 하루 이틀 조금씩 속도 차이가 날 뿐 이건 거의 한 주체가 지위를 한 것처럼 거의 모든 구간의 포지션이 비슷합니다. 그나마 첫 번째로 거래량 차이가 컸던 곳은 5.17 직후 바닥이었는데 모건만 좀 과하게 순매도를 했고, JP는 바닥에서 매수했던 물량을 5월 말 전량 매도하면서 단타를 성공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중순 주가가 하락할 때 메릴린치만 상대적으로 큰 매수를 했었다는 게 이 차트로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이 차트를 볼 때 미래에셋만 이들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4년 1월부터 3월까지 큰 상승을 하는 동안 보시면 주요 상승 포인트마다 모건, JP 모건, 메릴은 순매수를 한 반면 미래는 전반적으로 이제 그들이 매도할 때는 일부 매수하고 그들이 매수할 때는 매도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혼잡한 구간에서는 뭐 비슷한 방향이 있긴 하지만 작은 거래들이고 뭐 여기 중앙을 그 기점으로 위에는 순매수, 아래는 순매도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순매수 폭은 작거나 그들과 반대고 순매도 쪽이 우세했습니다. 참고로 그 제가 만든 이 차트에서 거래원별 그 매매 선이나 점이 중앙에서 위로 이제 멀어질수록 순매수 양이 크다는 거고 아래로 멀어질수록 순매도 양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최근 반등 때도 보시면 모건, JP, 메릴은 그 순매수에 몰려있는 반면 미래는 순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그 노란색 메릴 린치와 초록점 그 미래만 기준으로 남겨놓고 빨간색 그 메리츠와 보라색 신한을 추가한 차트입니다. 일단 앞에서 분석한 대로 메릴과 미래가 전반적으로 대치를 한 상황에서 보라색 신한은 그 메릴과 방향은 얼추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메릴 린치는 큰 순매수가 없지만 의미 있는 순매도도 거의 없는 반면 신한을 보시면 상당히 그 가파르게 이제 들쑥날쑥을 반복하는데 이건 대형 단타를 반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한은 이렇게 이제 매도로 끝나는 중대형 단타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그 매도 우위의 그 미래에세파 쪽 흐름에 이제 힘을 보태주는 거래를 하고 있음이 확인된 건데 반면에 이제 그 빨간색 그 메리츠를 보시면 신한과는 다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메릴 린치파 쪽으로 그 폭과 방향을 함께 하면서 이 역시 이제 순매도 쪽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메릴 린치와 메리츠는 같은 매시네? 아무튼 그 이 메릴과 메리츠는 그 대형 상승이나 급락에도 아무 일 아니란 듯이 원래 하던 그 패턴 거래를 유지하면서 그 엄청난 평정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결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차트로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제 파란색 모건이 있고 미래가 이제 점이 아닌 초록색 선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이제 골드만삭스와 키움을 추가했습니다. 일단 앞에서 그 메릴과 메리츠 쪽에 집중하느라고 모건을 대충 넘어갔는데 보시면 이제 신한보다 반복은 덜하지만 최근 1년간 상당히 큰 단타를 몇 번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대형 거래이기 때문에 작년 1월과 3월 상승은 물론 5.17 이후 반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6월과 8월 그 대형 매도 때 또 보면 그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그 JP모건도 적지 않은 그 매도를 쏟아냈는데 그냥 좀 밀리다가 다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영향을 충분히 줬던 주체가 막상 그 매도를 할 때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간 상황에서 키움은 물론 뭐 JP, 미래, 모건, 신한까지 일제히 매도를 반복했는데 다 무시하고 12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제 매도를 하다가 다시 조금 매수를 하면 매도시 그 하락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로 미루어 짐작할 때 결국 LB는 시장에 나오는 그 일반적인 매도 물량이 별로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어쩌면 그 오늘 다루지 않은 창구들 중에서 그럴 때만 집중 매수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그런 창구들도 한번 뒤져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분석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감소와 주가 흐름의 관계를 비교할 때 현재 잔고가 최근 1년 내 그 최저치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되든 공매도 잔고 수량의 변화만으로도 꽤 좋은 정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원별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결국 이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원별 그 순매매는 골드만 120만 주 순매수, 메릴 린치가 116만 주 순매수, 메리츠가 100만 주 순매수, JP모건이 66만 주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드만과 메릴 린치는 그 신한이나 모간처럼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순매도 쪽이 거의 없고 조용히 이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그 세력의 매집과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거래원의 공통점은 이거 말고도 그 12월 공매도 잔고 그 대량 보유자 기준이 바뀌기 전부터 원래 공매도 잔고 그 대량 보유자였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던 메리츠도 이들과 비슷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결국 100만 주 순매수니까 뭐 골드만 메릴을 중심으로 메리츠까지 뭔가 하나의 그룹 또는 그 일종의 어떤 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매도 쪽에 몰려있던 미래에셋이 135만 주 순매도로 그 최근 1년 순매도 1위고, 요란하게 이제 단타를 반복했던 신한은 99만 주로 순매도 2위. 그리고 신한만큼은 아니지만 대형 거래를 반복했던 모가는 그냥 단순하게 1200주 순매도로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럼 아까 골드만처럼 그 반대로는 그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신한이 한 편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저는 이제 일단 순매수를 한 그 골드만과 메릴린치, 메리치를 그 골상매파라고 부르고, 미래와 신한을 그 합쳐 그 미신파라고 당분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은 1년간 66만 주 순매수긴 한데, 중간에 이제 매매 타이밍도 그렇고 뭔가 어중간하게 껴있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골상매파와 방향은 얼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오히려 모건과 그 패턴이 비슷할 때도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매수 쪽에 힘을 실어준 결과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분석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당시는 이제 JP모건만 좀 포지션이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대로 그 JP모건만 그 공매도 순보유자고 그 대량 보유자에서 혼자만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JP모건이 왜 어떤 이유로 그 이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골상매파나 미신파에 포함시키지 않고 키움과 그 모건처럼 중립파로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결국 그 주가의 긍정적인 파는 골상매파가 되는 거고 부정적인 파는 미신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라도 그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이들이 올라오면 이 또한 그 상당히 좋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어중간한 그 JP모건과 모건 중 JP는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서 얼마 전 빠져나갔고, 모건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전체적으로는 뭔가 밋밋한 거래를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엄청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골드만과 메릴린치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골상매와 대치되는 미래와 신한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메이저 공매도 세력이 모두 한 통속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그중 일부는 주포에게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분석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골상매파와 미신파의 다른 창구들도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LB를 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오늘 언급된 창구들 말고 LB에서 그 힘 좀 쓰는 창구들이 또 있다는 걸. 뭐 NH, 교보, KB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과연 1년간 어떤 매매를 어떤 식으로 어느 파에 붙어서 했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 이 모든 창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s this Georgian kitchen? Yes. Oh, good. I'm Korean YouTuber. Oh, And nice. from Russia. Russia? From Georgia? Yeah, Moscow. What? Ah, Come. Yes. what's it? Yeah, Georgian come. wine, I, Georgian cha-cha, Yeah, Chacha, what I'm telling you. home food, everything. home Yes. food? Oh. My friend. I- That is. 이거 메뉴도 안 시켰는데. Excuse me. Yes. Is this Kvebri wine? Kvebri? Query? Yeah. Georgia wine. Georgia wine? Come on. Yeah, cheers. Yeah, cheers. Cheers. Yeah, sure. Come on for your story. Assa, yeah. How can I eat it? Is this cheese? 1 minute. 치즈를 쌈장에 Very spicy. Oh, you like it? Yes, I like spicy. Yeah. 쌈장 같은 게 있는데 맛도 쌈장이랑 비슷해. 이것도 장인데 이 치즈를 이 장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잠깐만, just a moment. Is this same? Chacha, yeah, same. What's this name? This name? Anthony? Chacha. 차차. 아,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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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차차. 이게 차차입니다. Have a nice day. Come on. Like a brandy. No. No branded. Brandy is not so good. You know But query? this is- Yes. Yeah. You know this. 아, really? 이게 저는 무슨 나무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이게 크베브리랑 똑같은 그 항아리 그 재료랑 똑같은 거, 그 톡이에요. 지금 톡이잔인데. Wine is incredible. Thank you. I don't even like wine. Your mouth.
이거를 받으면 들고 있던가 원샷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가. 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먹는 그 와인의 맛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지금 토기에다가 숙성을 하고 토기에다 먹는 건데 이거는 진짜 기원전 그 예수님 이전에. 와. 세상에 이런 음료와 이런 잔이 있다는 거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먹어라. 와, 이것도 지금 그 토기에 나왔어요. 토기. 얘도 토기고 얘도 토기예요.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얹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된 것 같은데 이게 국물도 있고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국물에서 약간 샴푸 향 같은 게 나는데 이게 무슨 허브 뭐 이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돼지고기에다가 마늘이 있고 허브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양파도 있고 이 모짜렐라 치즈가 딱 이렇게 있고 재료만 보면은 이거는 엄청 맛있는 건데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향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못 먹는 음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저도 이 향이 그렇게 그닥 반가운 건 아닌데 그 향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누가 먹어도 맛있는 맛과 향이 있어요. 근데 샴푸나 린스 같은 향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Come back. 건배. Come back. Oh, Come no. back. Come Okay. Thank you very much, my brother.